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북한 관련 내용은 정보 확인이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재 보도가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담화문 발표나 외신, 또 전문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YTN이 이번 북한 관련 보도를 어떻게 이어갔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북한 관련 보도 뉴스 리뷰 Y에서 알아보는 것은 오랜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북한 관련 보도를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가 1995년에 공동 제정하고 2017년에 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이 있습니다. 이 준칙에서는 그간 우리 언론이 남북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 의식을 조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남과 북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와 또 제작, 실천 요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도 실천 요강은 10가지인데요. 북한 관련 이슈는 직접 취재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오보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확대 보도돼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과거의 이러한 사례들과 앞서 제시한 준칙을 기반으로 이번 YTN 북한 관련 보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관련한 보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전파교란 그리고 발사체 발사 등 일련 북한 도발 관련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번 도발 보도 이전에도 YTN은 북한의 변화 동향을 꾸준히 추적하고 또 보도했고요. 또 이를 해설해서 맥락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YTN은 단신이나 영상, 해설 등등의 다양한 형식의 보도를 통해서 북한 동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보도를 따라가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떠한 맥락에서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와 GPS 교란, 또 발사체 발사가 일어났는지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탄도미사일 관련 보도입니다. 5월 17일 보도인데요. 북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25일 만에 도발, 또 북김여정 담화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정부 후한무치 규탄. 이외에도 사실 아주 많았는데요. 지난해 11월 위성 발사 성공 이후 러시아 지원 속에 발사체 엔진 성능 개선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과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해서 적용된 엔진이 이전 것과는 달리 우주 발사체에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러시아가 발사체 또 위성까지 관련 기술을 북한에 지원했다면 대비가 필요할 거다라는 그런 지적까지 전합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소식이죠. 첫 보도는 5월 28일 새벽에 북 군사 정찰 위성 발사했지만 폭발한 듯 군 파편 탐지 이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군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파한 것으로 보인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전했는데요. 이어서 같은 날 오후 군 북 로켓 파편 수십 킬로미터 흩어져 재발사 오래 걸릴 것. 이 후속 보도를 통해서 해당 위성의 폭발 장면을 입수하고 또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위성은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파편이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서해 바다로 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 폭발 원인을 엔진 연소 계통의 문제로 추정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도 같이 전했습니다. 네. 또 이제 관련한 북한 소식 보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역대급 대남 풍선에 주민 불안, 전국 곳곳에 오물 범벅 등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 내용 가운데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좀 지적을 해본다면 방호복 또는 이제 방진복을 입은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위험성을 짐작하게 했는데요.
폭발물과 같은 기계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이제 생화학 테러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데 완벽하게 안전 처리되지 않은 현장에 별다른 대비 없이 접근하는 것이 이게 괜찮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됐습니다. 앞서 그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그 기자의 취재가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시청자 혼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앞에서 언급됐지만 북한 보도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 YTN의 북한 관련 보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YTN 내 북한 전문 보도 기자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 보도는 정말 그 민감성이 가장 그 높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의 보도는 북한을 되게 악마화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일방적인 악마화보다는 뭔가 맥락을 좀 찾아가는 앞뒤의 전후 사정을 좀 더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그 국민의 감정이라든가 뭐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보도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물어보신 것처럼 북한 문제에 관련된 전문 기자 문제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 전문 기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문제 또는 이제 외교 안보 문제는 단편적인 이 팩트의 전달을 가지고 이 시청자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긴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다 이 외교 안보 기자를 두고 있는데 YTN에서는 북한만 담당하는 기자는 없지만 외교 안보 기자들이 이 북한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주로 이제 다른 분야에는 배치되지 않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이제 때로는 국제부 이렇게 이제 4개 부서를 주로 취재하면서 전문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고 이런 큰 사안이 터질 때는 이제 출연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좀 심층적인 보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그리고 GPS 전파 교란 사태는 시청자 제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청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터뷰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살펴주신 보도에도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밤중비 공습 재난 문자에 시민들 화들짝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그 전날 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사실과 또 당시 우리 당국의 대응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시민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재난 문자를 받은 그 지역의 주민을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재난 문자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성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재난 문자가 여러 번 생각을 해야 알 수 있었던 그 재난 문자 내용이었고 또 추후 정보 확인도 어려웠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덧붙여 당국 차원의 대응 못지않게 그 풍선 발견했을 때 그 개인 차원의 대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추가로 좀 알려준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대남 오물풍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GPS 전파 교란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 인터뷰가 좀 많이 포함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YTN은 GPS 교란으로 인한 피해 지역 시민을 인터뷰해서 생동감 있는 현장 이해를 도왔습니다. 북 GPS 교란의 어민 피해 속출 이 시각 백령도에서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백령도 주민을 연결해서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령도 어민은 선박들의 움직임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인천 경인 무인 패스에서 교란이 발생했다는 무전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조합에 나와 보니까 위치가 북한으로 가 있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꽃게와 까나리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파 교란으로 인해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상황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주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또 피해가 없어서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된 보도였습니다. 네, 이제 관련 보도에 생생한 시청자 인터뷰가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전문가 인터뷰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전문성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관련 소식에 대한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이제 배경을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해 봤었는데요.
그 위성 발사 실패 뒤 대남 전단 북의도는 이란 제목의 보도입니다. 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의 그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오물을 실어서 보내는 이례적인 그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있었고요. 또 오물의 의미가 한국에서 보낸 그 일명 이제 삐라라고 하죠. 그런 선전문을 북한에서 오물이라고 판단하고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물을 투하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에는 오물이었지만 이게 이후에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또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던 한밤중에 울린 재난 문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후 대비를 위해서도 이런 경보 절차는 좀 필요하다라고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북 신형 240mm 방사포 연내 배치 착수 의미는 이 대담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 출연해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설해 주었습니다. 최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북한이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도 풀이해 주셨는데요. 이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대담에서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이란, 이런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짚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파출소 격인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소집한 이 의미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향, 최근의 동향과 관련해서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매우 유익한 대담이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 관련해서도 저희 시청자의 눈과 귀가 항상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항상 좀 아쉬운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을 주재한 정책 대응 보도를 보고선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과 관련된 이 YTN 보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정부의 정책마저 사실 위주의 정보 전달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월 2일 오물풍선 NSC 긴급회의 개최, 북 감내 힘든 조치에 착수, 이 보도에서는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선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착수하기로 했다라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을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 정지, 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이 보도에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전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발언을 그대로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해설을 덧붙여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북한 관련 정책과 정보기관에는 취재 접근이 어렵죠. 그래서 논평보다는 사실보도 위주의 보도가 더 적합하다고 할 텐데요.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을 분석하고 논평하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관련된 YTN 보도는 정부 정책 발표를 전달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서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YTN에서 북한과 외교 안보 정책 관련 다각도의 논평과 해석 보도를 앞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북군부대가 날린 듯 수거의 군 폭발물 처리반 등 출동이란 제목의 보도는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살펴보는 보도로 그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또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서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전합니다. 북한의 도발 및 만행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대중의 불안감과 궁금증에 대응하려는 노력과 정성, 이건 훌륭했지만 조금 조심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재난보도 준칙 제2장 3장에 보면은 취재진의 안전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제25조 안전 장비 준비 여기에서는
언론사는 재난 취재에 대비해 언제든지 취재진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보호 장비를 준비해 둬야 한다. 또 취재진은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취재에 임해야 한다. 취재 현장에서의 취재진 안전 확보에도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의 다양한 활동들 예의주시한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련 보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선동 방식의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K-팝의 논란 북 우상화 작업 다양화 제목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이슈는 국내 우려를 높이기도 하지만 그 시청자 일상과 맞닿은 소재가 아니라 무디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용을 비롯해서 이번과 같이 K-팝 영상을 활용한 그 선전 방식은 시청자 일상과 비교할 수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김정은 찬양가의 그 가사와 영상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내용도 모른 채 그 K-팝 챌린지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진다라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분석으로 북한의 체제 선전 방식의 변화, 또 정부의 영상 차단 조치 계획을 함께 알리며 북한의 K-팝 악용 실태와 주의 그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된 보도였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김정은 찬양가를 소비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후속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조치 방침. 이 제목의 보도에서는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가를 차단하는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신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또 12일 가상화폐 방산 기술의 개인정보까지 북 라자루스 정체라는 제목의 보도는 그 북한 해킹 조직이죠. 라자루스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킴스키와 더불어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으로 꼽히고 있고요. 북한의 그 정찰 총국 안에서 사이버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소개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의 활동 범위가 확산하고 있음에도 그 외부 인터넷과 내부망이 분리돼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보안 의식이 나태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마무리해서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 및 해킹 대비 태세가 부실하다라는 문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 우리의 대비 능력 점검 등과 관련한 후속 보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침착하게 진전되는 일련의 정부 대응 방침이 이제 YTN을 통해서 보도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도를 통해서 시청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자의 숙명이라는 게 특종을 하는 거니까요. 북한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기사를 발굴해내면 되게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기자들이 욕심을 많이 내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특히 북한의 내부 소식이나 고위층 소식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특종이라고 우기면 특종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확인이 어려운데 사실은 북한 보도할 때는 정말 뭐 수십 번에 걸쳐서 이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북한 보도할 때 취재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맥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쭉 맥락을 쫓아서 들어가면서 팩트를 체크를 해야만 그나마 진실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매우 다양합니다. 정권도 다양하고 정권의 시각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거기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이 어떻게 하면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할 수 있도록 시각을 유지하느냐, 그 중심에는 팩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북한 관련 뉴스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필요. 북한 관련 뉴스는 주로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또 속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이번 보도에서처럼 북한의 대외 선전 방식 변화, 또 북한 해킹 조직 문제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보도에서 벗어나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접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원이 검증된 사실 보도 중심으로 북한은 우리와 가장 인접해 있고 또 국내 정치와 외교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상 언론 취재와 보도는 가장 어려운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소식통 또는 외신을 인용하거나 과장된 추측성 논평이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고 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정보 접근과 교차 검증이 제한된 북한을 다룰 때에는 논평보다는 정보원이 명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